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심장내과 그리고 그중에서도 부정맥 파트 전공하고 있는 정태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진단이 됐다. 네. 네, 그러면 보통 뭐 약물 치료도 있고 뭐 시술 같은 것들도 있을 텐데 네.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크게는 이제 뭐 약물 치료랑 이제 시술적인 치료 혹은 이제 수술적인 치료로 이제 크게 두 군데로 나눠질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약물 치료가 먼저 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이제 몇 가지 기준이나 이제 치료 목표가 있는데, 증상을 조절하거나 아니면 심방세동 때문에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을 예방하거나 아니면 심방세동 자체를 치료하는 이 세 가지로 크게 이제 구분이 되는데, 증상이 없는 분들도 있지만 두근두근한 증상을 느끼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고, 아니면 증상이 없는 분들 중에서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좀 맥을 천천히 뛰게 해주면서 빠르게 뛰는 걸로 인한 심장 합병증도 막아주고, 그 두근두근한 증상 자체를 없게시킬 수 있는 그런 심장을 조금 안정시켜주는 그런 약들을 먼저 쓰게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심방세동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심방이 커지고 이제 가는 떨림이 생긴다고 했는데, 보통 심방도 근육이 약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심장이 뛸 때 어느 정도는 움직임이 있어야지 정상인데, 미세한 움직임을 하게 되면 혈액 그 흐름이 떨어지면서 이제 피가 고이게 됩니다. 피는 기본적으로 흐름이 멈추면은 이제 고이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혈전 같은 게 생기면 왼쪽 심장은 이제 대동맥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 심장이기 때문에 머리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뇌경색이 이제 생길 수 있는 그런 합병증을 갖고 있는 게 심방세동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뇌경색을 이제 예방해주는 약제를 잘 복용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 예전에는 와파린만 쓸 수 있어서 이제 치료가 힘든 부분도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개발된 항고제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훨씬 간단하게 유지를 할 수 있고, 다만 여기서 맹점은 약을 먹는다고 해서 100% 다 예방되는 게 아닙니다. 팔다리 한쪽이 갑자기 좀 힘이 떨어지거나 뭐 마비가 온다던가, 아니면 얼굴 표정이 한쪽이 좀 일그러진 안면마비가 온다던가, 아니면 갑자기 말을 하는데 좀 어눌하게 나온다던가, 이런 뇌경색 증상이 있으면 약을 복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가까운 병원으로 빨리 가서 뇌경색에 대한 검사를 하고 치료를 이제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부정맥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항고제, 항부정맥제라는 것들을 이제 써서 심방세동을 직접적으로 좀 이제 억눌러줘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흔히 이제 환자분들 말하는 약이 독할 수도 있고 몸에 좀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이 약말의 칼이기 때문에 치료가 되는 반면에 안 좋은 부정맥이 갑자기 유발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심장 기능을 잘 보면서 몇 개월에 한 번씩 또 검사도 하고 괜찮은지 확인도 하고 해야 되는 게 이런 항부정맥 치료 때문에 그런 거고, 모든 약물을 이렇게 치료받는 분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좀 전문가랑 자주 보고 상의를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맥박이 너무 빨라질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이 너무 빨라지지 않게 적절하게 뛰도록 해주고, 네. 불규칙한 것 자체를 또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들은 네. 항부정맥제를 사용해서 규칙적으로 만들어줘야 될 테니까 네. 그런 걸 이제 또 쓰실 테고, 피는 고이면 이제 굳으니까 혈전이 생기니까 액체여야 하는 혈액이 굳어서 덩어리가 있으면 심장이 쭉 짤 때 위쪽으로 훅 날아가면 이제 뇌경색이 네. 찾아오니 그걸 녹이는 게 중요하고, 네. 와파린을 쓰면 어떤 부분이 불편하게 될까요? 와파린은 물론 좋은 약이고 필요한 약인 건 맞는데, 이게 사람마다 그 적정한 용량이라는 것을 결정하는 게 쉽지 않은 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의 뭐 신장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전신적인 컨디션에 의해서 약물의 농도가 이제 계속 변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복용하는 약 자체도 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병원을 다니면서 피 검사를 하고 농도 체크를 하고 용량 조절을 해야 된다는 불편감이 조금 있기는 하고요. 새로 나온 항고제는 그 기존의 와파린과 대비해서 비슷한 효과를 낸다는 논문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약적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와파린 말고 사용하는 그 새로 나온 항응고제 종류가 몇 가지가 있잖아요. 네. 네,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와파린 말고 이제 새로 나온 약들은 이제 흔히 저희가 새로운 항응고제라는 의미에서 노악이라고 이제 영어 약자를 NOAC라고 부르는데, 크게 이제 네 가지 항응고제가 있습니다. 뭐 아픽사반, 에독사반, 그리고 리바록사반, 다비각사란,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좋아하는 순서대로 불러주세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약제마다 조금씩의 특성이 다르고 여러 가지 신기능이나 여러 가지 상태에 따라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농도나 용법이나 이런 건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환자의 여러 가지 특성에 맞춰서 이제 그렇게 처방을 하고요.
흔히 알고 있는 아스피린이나 클로피도그렐이라는 약도 이제 알고 계시고 같은 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스피린하고 클로피도그렐은 항혈전제라고 해서 기능이 조금 많이 다르고 단순하게 이제 그 약만 먹어서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응고제라는 걸로 조금 신방세동이 있는데 이제 본인이 그런 항응고제가 안 들어있다고 하면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고 중복해서 먹을 때도 내가 항응고제를 먹고 있는데 아스피린도 먹고 있고 이럴 때도 자기가 이런 약을 먹고 있으면 처방받은 의사분은 확실히 고지를 해서 약을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시술이나 수술 같은 거 할 때 이제 또 출혈이 날 수 있으니까 반드시 그렇죠. 정태환 교수님 또는 우리 담당 주치의 선생님들과 상의를 해서 조절을 하는 게 안전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시술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께 간략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심방세동은 약을 먼저 치료하는 게 이제 1번이고요. 보험 기준에서 6주라고 저희가 말을 하는데 심방세동을 직접적으로 누르는 약을 6주 이상 썼는데 효과가 없고 계속해서 심방세동이 나온다. 이런 분들은 이제 시술적인 치료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 상태나 심장 크기나 이런 거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시술보다 수술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심장이 너무 커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희가 먼저 시술을 권하는 편이고요. 심방세동의 원인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대부분의 심방세동 가장 많은 신호가 나오는 부분이 이 좌심방하고 폐정맥이라고 하는 그 혈관들이 연결되는 그쪽 부위라는 게 그 부분을 차단해 줬을 때 초기 심방세동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잘 조절이 된다고 연구 결과가 확실하게 나왔기 때문에 심방세동이 나오는 전기 신호가 이렇게 심방으로 들어오는 그런 거를 전부 다 정기적으로 차단해 주는 시술을 하게 됩니다. 흔히 쓰는 방법은 전기 에너지 같은 이런 전선으로 심장 안쪽에서 이렇게 전기로 지져서 전기 신호를 차단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얼음 풍선 같은 거를 통해서 그 부분을 이제 얼려버려서 조직을 이제 차단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이런 거를 통해서 요새 기술이 엄청 좋아져가지고 기계에 들어가서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심장 안쪽 모양이 이렇게 그려지면서 신호가 다 이제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 심방세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신호들을 에너지를 줘가지고 태우는 이제 이런 방식인데 어떤 에너지를 쓰느냐가 다른 것 뿐이지 신호가 나오는 데를 차단하는 그런 시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심장이 이제 너무 크거나 이런 분들은 이런 시술을 하기에는 우리 장비가 이렇게 닿지를 않습니다. 제한적으로 혈관 통해서 이제 심장까지 올라가는데 심장이 너무 큰 분들은 장비에 한계도 있고 해서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맡기게 되는데 레이즈라는 수술인데 심장 안쪽에서 이렇게 지져주는 그런 것들을 심장 바깥쪽에서 심장 신호를 차단함으로써 이제 하는 거고요. 수술 이제 둘 다 이제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꼭 이게 좋다 이런 건 없기 때문에 부정맥 전문 의사랑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로 지지든 아니면 얼음으로 해서 그 부분을 이제 손상을 줘서 이 치료를 하든 이 전기가 나오는 곳을 전련시키는 그런 네,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시술하시는 모습을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와 되게 게임하는 것 같다. 예,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물론 이제 치료하는 의사로서 진중하게 집중해서 하시겠지만 재미있게 느끼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교수님 어떠십니까? 뭐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 게임처럼 보입니다. 화면 자체도 정말 게임 화면처럼 생겼고 이게 3D로 이제 저희가 환자 그 신호 자체를 복원을 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움직임이 화면에서는 정말 이렇게 크게 보이지만 실제로 환자 심장의 크기는 우리가 흔히 보는 그 우유팩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 크기거든요. 그 안에서 이런 조그만 카테터를 2mm, 3mm를 움직여가면서 저희가 시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막상 시술하는 사람은 정말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네. 한 꼬집 움직이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좀 그런 긴장이 많이 되는데 사실 어쨌든 그래도 환자분이 심방세동이 차단이 되고 했을 때는 환자분과 같은 치료됐다는 그런 즐거움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교수님은 항상 이제 나봇을 입고 시술을 하시는데 네. 나봇 벗고 이렇게 나오시면 수술복이 다 젖어가지고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나오시는 네. 모습을 보고 저도 항상 멋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주 세밀하고 정교한 작업이랑 엄청난 집중을 통해서 또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심방세동 환자들이 진단받고 치료하면서 주의해야 될 점과 네. 환자분들께 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방세동을 이제 어떻게든 악화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연구적으로 발표된 건 나이랑 이제 술. 최근에 연구도 심방세동 증상이 없더라도 최대한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연구 발표도 되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든 빨리 치료를 시작해서 신장을 최대한 정상으로 오래 끌고 가는 게 효과라고 생각이 되고 술은 심방세동이 있는 분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위고요. 그리고 술 마신 다음날 이제 증상이 심해져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예전 연구에서 심장 모든 질환에 그러니까 알코올을 소량 정도 섭취하는 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연구가 있기는 한데 그 연구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심방세동만큼은 술을 한 방울만 마셔도 이제 유병률이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심방세동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술을 한 방울도 안 마실 수 있도록 제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운동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너무 무리한 거는 하지 않더라도 그 심장내과 의사로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건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음식은 이제 크게 뭐 가릴 거는 없지만 크게 두 가지 치료를 빨리 받고 약을 잘 먹고 술을 멀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뭐 한 말씀 더 이제 환자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부담이 될 수 있고 치료를 끌고 가는 측면에서도 힘드실 수 있고 그래도 적극적으로 좀 일찍 치료를 시작하고 약을 잘 복용하고 장기적으로 이제 서로 잘 치료를 유지하면서 관계를 유지해가는 게 장기적으로 심방세동을 조절을 하고 얘가 결국은 완전히 정복되진 않을지는 몰라도 최대한 내 심장을 정상에 가깝게 유지를 하면서 오랫동안 더 나빠지지 않게 유지를 하는 것이 심방세동 치료에서는 매우 중요한 거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치료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찾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되게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환자분들이 진료보기 전에 이런 내용을 좀 미리 보거나 아니면 본인이 심방세동 진단받고 나서 관리하는 중에도 이 내용을 계속 보시면 아마 좀 상당히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궁금해하는 의료 상식, 의료 정보를 더 많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애플 앱스토어 그리고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서 닥터벤 앱을 검색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